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중국 국가대표팀은 다음 달 1월에 있을 아시안컵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전문 포털 바이두에서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명단에는 놀라운 일은 없었다. 얀코비치는 여전히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중국 국가대표팀 26명의 명단을 전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서 우레이와 장광타이 등 기존 계속 출전하던 선수들 외 신인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대표팀 경기와 비교했을 때 얀코비치 감독의 새로운 전술 변화와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중국 축구 전문가들의 탄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훈련을 거쳐 선수들을 선별해 최종 명단이 나오겠지만 중국 축구의 현실상 아주 얇은 선수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명단에서 별로 바뀔 것이 없다는 중국 축구 팬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조별 예선 1위 그리고 최종 8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국가대표팀은 사실상 얀코비치 감독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부진했던 경기력을 보여 동남아 팀을 제외하고는 승리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얀코비치 감독도 이번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경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14억 인민의 자랑 우레이는 또 다른 매체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해외 리그에 재도전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지난 라리가에 이어 또다시 해외 리그에 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새로운 목표를 내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찾은 것인데요. 운동선수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제 32세의 나이로 중국 축구계에서 노장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우레이가 아무리 좋은 활약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우레이에게 러브콜을 보낼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중국인 구단주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레이의 이 야심은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두에서는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와 중국 축구 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칼럼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한국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인 한국팀이 60년 넘게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해 한국 언론과 한국 축구 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영원한 맞수 일본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아시아의 쟁쟁한 축구 강국들과 함께 우승을 경쟁하지만 감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선수와 같은 월드 클래스를 보유하고도 불안해한다라고 전하면서 중국 축구계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감독 때문에 우승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아시아 1부와 2부팀 대열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고 전하면서 월드컵 진출은 확실하게 우리에겐 비현실적인 목표이고 아시안컵에서도 순위권에 드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며 현재 중국 축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을 다음 2030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레이같이 노련한 선수 위주로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해 축구 국가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과감한 선수 기용만이 앞으로 중국 축구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중국 축구 선수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14억 인민들이 자존심 우레이의 후계자도 못 찾은 지금 세대교체가 과연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번 대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얀코비치 감독과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좋은 모습을 보여 또다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우레이를 포함해 오로지 돈을 보고 중국으로 귀화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중국 축구는 당장의 이익보다 길게 보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소년 축구 정책과 과감하게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해외 진출이 이루어져 그들이 빅리그에서 뛸 수 있다면 이제 중국 축구는 넓은 세계 무대로 겨우 한 걸음 걸은 것이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유소년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시라고 부르는 중국만의 악습과도 같은 전통적인 문화와 국가대표가 꼭 순혈주의를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지만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해 너무 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오는 귀화 정책 등 중국 축구를 바꾸려면 중국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레이의 해외 진출 소식과 자국의 축구를 비판하는 칼럼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용은 안 읽고 제목만 봤는데 우레이가 해외로 나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실력만 있으면 해외에서 뛸 수 있지만 우린 달라. 우린 돈을 줘야지 해외에서 뛸 수 있어. 우레이가 과연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팀을 이끌 수 있을까? 우레이는 지금은 좀 그래도 전성기 시절에는 토트넘의 한국 스타 손흥민과 함께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린 적도 있어. 우레이에게 관심 줄 필요 없어. 적어도 난 우레이의 해외 진출을 90% 확률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아시안컵에 왜 이렇게 늙은 선수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젊은 선수들을 내보내면 그 선수들이 경기 뛰다 죽냐? 어떤 선수를 발탁해도 결과는 똑같으니 그냥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하게 하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안 뽑혔네. 젊은 선수들이 모두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 중국 축구에는 차세대 에이스가 없어. 지금 선수들 중 누가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을 보면 차세대 에이스들이 가득 있는 것 같던데. 국내 어린아이들은 모두 호날두나 메시를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보면서 축구의 꿈을 키우지. 그러나 진짜 아이들이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돈과 인맥이야. 솔직히 지금 뽑힌 선수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 예정된 게임의 반도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3게임 모두 져서 탈락하겠군.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똑같은 선수들만 보이냐? 이들에게 칭찬할 건 딱 하나인 것 같아. 35살 선수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아주 값진 것 같아. 젊은 선수들이 하루빨리 큰 대회에 적응하고 게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신선한 피를 교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몇 년을 준비했다는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 소식은 안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이제 정말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매체의 말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클럽에서 많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우승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레이 선수도 나름대로 멋진 활약을 보여 그의 소망대로 유럽이나 그 외 다른 리그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예비 명단에서 골키퍼를 4명이나 뽑아 중국 축구 팬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약 한 달 남은 지금부터라도 잘 다듬어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빅재미를 줬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